김로벨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 영상에서 캠프 데이비드 선언의 가장 큰 성과는 한반도의 통일을 남한이 주도하는 것을 미국과 일본이 지지하기로 선언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일부 시청자분들은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미국과 일본이 한국의 통일을 지지하겠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국제관계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나라가, 특히 경쟁 국가가 커지고 강하는 것을 원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30여 년 전에 있었던 독일의 통일도 그냥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자연스럽게 통일이 됐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한 1년 넘는 짧은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그 우여곡절을 겪고 서독 정부가 주변 승전국들을 하나하나 설득함으로써 통일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과연 독일은 어떻게 통일이 됐는가, 그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독일 통일 문제는 서독과 동독이 합의한다고 이루어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독일의 분단이라는 것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연합국, 즉 승전국이 합의를 해서 이제 분단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통일이라는 건 이러한 현상의 변경이었기 때문에 승전국이 그 현상의 변경, 즉 통일을 동의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다, 그 말씀이죠. 먼저 통일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은 동독 공산 정권이 붕괴가 됐죠. 그때 동독의 이제 통치자가 공산당 서기장 호네커였죠. 이 호네커가 쫓겨나고 말하자면 이제 민주 정권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1989년 11월 9일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가 되죠. 그리고 일사천리로 통일이 추진이 돼가지고 결국은 1990년 10월 3일 독일이 통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불과 1년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서 통일이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가 되고 동서독이 통일이 될 때까지 서독에는 미군 25만 명이 주둔하고 있었고 동독 지역에는 소련군 35만 명, 여기에 또 민간인까지 포함해가지고 한 60만 명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적대적인 세력이 25만 명, 35만 명 주둔하는 가운데 통일을 추진했던 겁니다.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았죠. 먼저 이제 베를린 장벽이 붕괴가 되고 통일이 추진이 될 것 같으니까 어떤 독일 통일에 대한 이제 강대국의 입장을 보면은 승전국 4개국을 중심으로 봐야 되죠. 말씀드린 대로 전승국의 동의 없이는 통일은 불가한 겁니다. 그냥 분단 상태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미국, 당시 대통령이 조지 부시였는데 미국은 찬성을 했습니다, 통일에. 그렇지만은 고르바초프의 소련, 대처 총리의 영국, 미테랑 대통령의 프랑스, 이 세 나라는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한 반대를 1년 만에 독일이 설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승국들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그 당시에 베를린 장벽이 부서지기 전서부터 냉전 종식을 추구하고 있었죠.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소련의 붕괴를 추구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상징적인 것이 1987년에 당시 미국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이 그 베를린 장벽 앞에 서서 그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미스터 고르바체프, tear down this wall.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고르바초프 씨, 이 벽을 허무세요, 이거죠. 그러니까 냉전을 끝내라, 그런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베를린 장벽 또는 동서독을 가로지르고 있는 장벽이 무너지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동서독이 이제 통일로 가는 거죠. 참 이게 굉장히 대단한 연설이었습니다. 그 당시 레이건 대통령이 거의 팔순에 가까운 노인이었는데 당당하게 베를린 장벽 앞에 가서 고르바초프 씨, 이 장벽을 허무세요. 그 당시 고르바초프는 뭡니까? 소련 공산당 서기장입니다. 지도자인데 서기장으로 부르지도 않고 고르바초프 씨, 이 장벽을 허무세요, 이런 연설을 했던 거죠. 참 지도자는 이런 깡다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어느 대통령이 판문점에 가서 김정은 씨 독재 그만하고 개혁 개방하세요
라고 연설할 사람이 있을까요? 참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그래서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그 통일에 지지를 하지만은 미국이 걱정했던 거는 통일된 독일이 나토에서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걱정을 했는데 독일의 콜 수상이 그럴 일은 절대로 없다. 우린 나토에 계속 잔류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민 여론 자체도 독일 통일에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승국 4개국 중에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독일의 통일을 지지한 국가는 미국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을 보면요. 그 4개국 중에서 독일 통일에 가장 반대했던 나라가 영국입니다. 대처 총리였죠. 영국은 뭐 전통적으로 세계를 지배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밸런스 오브 파워, 그러니까 세력 균형이죠. 그런데 독일이 통일이 돼버리면은 중부 유럽의 세력 균형이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국 대처 수상은 정말 대단한 여인이죠. 심지어 고르바초프한테 소련군 절대로 동독에서 철수하지 말아라, 계속 주둔해라, 이런 요구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분위기가 독일 통일 쪽으로 가니까 어떤 주장을 했냐면 그렇게 급속히 통일을 하면 안 되고 적어도 5년 이상 분단 상황을 유지하면서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 말이 5년 이상 뭐 분단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 사이에 방해 작전을 하겠다 그거죠. 그리고 이제 전승국 그 정상들이 모여서 회담할 적에 대처 그 총리는 심지어 1937년도 독일 지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전의 독일 지도를 꺼내면서 이거 봐라, 지금의 지도하고는 틀리지 않느냐. 무슨 말인가 하면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패전국이기 때문에 영토를 굉장히 많이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37년도 독일이 히틀러가 확장한 독일 영토를 보여주면서 그 지도를 보여주면서 통일이 되면 이 영토 다시 달라고 할 거다. 라고까지 심지어 이제 선동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여론 자체도 독일 통일에 이제 반대를 했습니다. 영국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러시아고 그만큼 싫어하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진짜 영국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은 독일을 진짜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2018년도 러시아 월드컵 때 우리나라 그 축구 대표팀의 조별 리그 마지막 경기가 독일하고 한 거 아닙니까? 그때 영국 사람들 별로 보지 않았어요. 뭐 결과가 뻔할 거니까 보지 않았는데 김영권 선수가 첫 골을 터뜨리니까 갑자기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스포츠 펍 분위기를 보여주는데 경기 중계되는 거를 사람들이 보지 않고 그냥 맥주만 마시다가 우리가 첫 골을 넣으니까 환호를 지르더니 그다음부터는 열렬하게 한국을 응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던 지던 영국팀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기면은 독일이 짐 싸들고 그 집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한국을 응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때 한국이 독일을 꺾어줘서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물론 멕시코였지만 멕시코만큼 독일의 패배를 좋아했던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렇게 앙숙이죠. 그러니까 영국이 이제 끝까지 반대를 했는데 결국은 미국이 이제 찬성하고 미국하고 영국은 굉장히 친하고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만 해도 특히 대처 수상은 뭐 미국 하자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하고 친하고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가 태도 변화를 보이니까 영국도 할 수 없이 독일 통일에 이제 동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의 태도를 보겠습니다. 프랑스는 독일한테 크게 당했죠. 그래서 1870년 소위 보빌 전쟁 때 파리가 점령당하잖아요.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 때 침략당했죠.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 거의 뭐 전역이 점령당하고 파리가 점령당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이가 나쁘죠. 그런데 그 당시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기 전에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하고 독일의 콜 총리가 유럽 통합과 관련해서 80여 회나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굉장히 친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단 둘이만
회담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통역을 물리치고, 그 얘기는 뭡니까? 뭐 미테랑이 독일어를 하거나 콜 총리가 뭐 불어를 하거나 아니면 둘이 뭐 영어로 얘기하거나 그 정도로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막상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그 다음에 독일 통일이 다가오는 것 같으니까 미테랑이 싹생을 까는 거예요. 프랑스는 독일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 반응이 너무 당연한 게, 통일됐을 적에 과거 나치와 같은 독일의 어떤 극우 민족주의가 부활될 거를 우려한 거죠. 그리고 또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는 오래된 영토 문제가 있죠. 그게 이제 알사스 로렌 지방 아닙니까? 우리도 잘 알고 있죠. 어렸을 때 배운 그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 독일로 그 지역이, 보불 전쟁의 결과로 그 지역이 프랑스 지배에서 독일 지배로 넘어가면서 마지막 프랑스어 수업을 한 그런 이제 단편 소설이죠. 야, 이것도 우리가 알세스 로렌 지방 차지하고 있는데 통일되고 독일이 통일되면 그거 다시 내놔라 그러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우려까지 있었죠. 그런데 그 당시 이제 프랑스는 유럽의 통합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네 힘만으로는 좀 힘들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독일을 끼워야 되는 거죠. 독일과 프랑스가 주축이 돼가지고 강한 유럽 통합, 즉 EU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독일이 프랑스한테 약속을 합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게 유럽의 통합이고, 거기에 이제 핵심 조치 중에 하나가 지금의 유로, 그러니까 유럽 공용 화폐를 쓰는 건데, 우리가 통일이 되면은 우리도 유럽 공용 화폐를 쓰겠다. 즉 유럽의 통합에 우리가 프랑스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겠다. 그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행인 거는 프랑스 여론이, 참 프랑스 이 국민성하고 관련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뭐 독일의 통일을 지지한다 그런 의견은 아니고, 독일 국민의 자결권을 인정해야 된다 라는, 그러니까 독일 통일은 독일 국민들이 결정해야 된다 라는 의견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테랑이 태도 변화를 해서 독일 통일에 동의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련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때는 소련이 해체되기 전이니까 소련이었죠. 소련은 그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치열한 전쟁이었다라는 독소 전쟁을 2차 세계대전 때 겪었죠. 그때 뭐 2천만 명이 죽었다, 뭐 3천만 명이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피해를 받습니다. 그때 2천만 명, 뭐 3천만 명이 죽으니까 대부분은 남자들이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소련 또는 러시아의 남녀 성비가 무너져가지고 그것을 아직도 극복 못해서 지금 그 여성이 남성보다 한 10% 정도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젊은 남자들이 러시아에 가면 뭐 인기가 좋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피해가 컸죠. 그러니까 독일이 통일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를 요구했냐면은, 통일이 되면 독일은 나토에서 탈퇴해라. 그리고 너 중립국이 되라. 아예 중립국 선언을 해라. 그렇다면 우리가 찬성해 줄게. 이 독일이 중립국을 선언하면은 미국, 영국, 프랑스가 그 통일을 승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딴지를 거는 거죠. 그리고 통일됐을 적에 동독 지역의 나토군 주둔을 금지시킨다.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1990년 5월에 고르바초프가 그 전승국 정상회담에서 독일의 나토 잔류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통일이 되더라도 독일이 나토에 그대로 있어도 된다. 그걸 이제 인정을 했죠. 이런 동의를 이끌어내려고 그때 콜 수상이 그 소련 지금 화폐 규모로 따지면은 제가 보기엔 한 1,000억 불 정도를 지불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양보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기타 주변 국가들도 다 반대를 했죠. 폴란드는 어떤 그 독일에 대한 포비아를 가지고 있죠. 또 러시아에 대한 포비아도 가지고 있고, 그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게 독일이 그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소련하고 함께 반분해서 나눠 먹었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또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일 포비아가 있다 보니까 더 강력해지는 통일 독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극력 반대를 했죠. 또 이탈리아 총리의 반응도 되게 재밌었어요. 이제 반대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독일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통일을 원하나 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나는 독일을 사랑한다. 두 개의 독일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분단된 상태에 있는 독일을 사랑한다. 우리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 이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독이죠. 콜 총리가 하나하나 전승국들을 설득해 나가면서 독일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 그 조건은 무엇이냐라는 이제 회담을 계속 열었는데 그게 바로 2+4 회담입니다. 여기서 2는 통일 당사자인 동독과 서독, 4는 전승국,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요 회담을 쭉 열었는데 1990년 9월 12일 날 마지막 회담에서 독일 통일을 이제 승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건이 독일 문제의 최종 해결에 관한 조약인데 여기에 6개국이 다 서명을 하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독일 통일에 관한 조약이 아니라 제목 자체가 독일 문제, 그러니까 이 분단 2차 세계대전 결과로 만들어진 분단이란 현상을 바꾸는 거, 그게 이제 독일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독일 문제의 최종 해결에 관한 조약이 이제 서명돼서 통일이 결정이 됩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가장 문제가 됐던 국경 확정, 그게 오데르 나이세 선인데 이게 뭔가 하면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독일의 동부 지역 한 20%, 전체 면적의 20%가 폴란드로 편입이 돼 버렸습니다. 뺏긴 거죠. 그러니까 통일이 되면서 야 그때 우리 뺏겼다, 그 땅 내놔 라고 주장할까 봐 걱정을 했는데 이걸 인정을 합니다. 독일이 양보를 한 겁니다. 참 너무 억울하겠죠. 전체 면적의 20%를 뺏긴 거예요. 그리고 군비 제한을 수용을 합니다. 그 당시 그 병력이 한 60만 70만 됐는데 동서독 합쳐가지고 이거를 37만 명으로 제한하겠다. 그러니까 반가량으로 줄이겠다. 그리고 생화학 무기, 핵무기 같은 대량 살상 무기는 우리 만들지 않겠다. 라는 걸 수용을 합니다. 이건 이제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죠. 그 다음에 외국군 철수해야 된다. 이게 참 재밌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를린, 그 당시까지만 해도 베를린에 동베를린에는 소련군이 주둔하고 있었고 서베를린에는 전승국 군대입니다. 이건 나토하고는 틀리게 미군, 영국군, 프랑스군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철수를 하죠. 그리고 통일 독일은 나토에 계속 잔류해도 된다. 이거는 당연히 이제 소련이 양보를 한 거죠. 크게 이런 조건으로 통일을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1994년 8월 31일 날 소련군의 이제 마지막 부대가 베를린에서 철수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통일이 되고 나서도 여러분들 옛날 서독 지역에는 미군, 이건 나토군으로 와 있는 겁니다. 미군 25만 명이 주둔하고 있었고 통일이 되고 나서도 구동독 지역에는 베를린을 포함해 가지고 소련군 35만 명이 계속 주둔하고 있었던 거예요. 참 재밌는 현상이죠. 그런데 독일이 통일된 후에도 왜 소련군이 그렇게 금방 철수를 못했느냐? 돈이 없었습니다. 철수 비용도 문제고 그 사람들 35만 명이나 되는 병력을 구소련 지역으로 다시 데리고 왔을 적에 막사도 없었다고 합니다. 또 제대시키려고 그러면은 실업자만 더 늘어나는 거고 그 정도로 이제 경제가 안 좋았죠. 그래서 통일이 되고 1994년 8월 31일 소련군 마지막 부대가 철수할 때까지 그 소련군의 주둔 비용을 독일이 다 댔습니다. 심지어 소련군 월급까지 대줬어요. 그리고 철수 비용 35만 명이 군 장비하고 같이 철수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그것까지 다
대주고, 그 다음에 야 막사가 없다, 소련 영토 내에 막사 짓는 비용까지도 다 대줬습니다. 그러니 한 1,000억 불,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1,000억 불 정도 안 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양보를 했다 이거죠. 그럼 베를린 장벽이 1989년 11월 9일 날 붕괴가 되고, 통일은 1990년 10월 3일, 그러니까 한 약 13개월 만에 통일이 되는데 굉장히 빨리 된 거죠.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당연히 통일 분위기가 조성이 됐죠. 그건 냉전이 종식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989년 12월 3일 그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조그만 섬 몰타에서 미국의 부시 대통령하고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만나서 이제 대결을 종식하자. 이게 냉전 종식 선언이죠. 이걸 함으로써 이제 분위기는 조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동독의 공산 정권이 붕괴되니까 동독도 마찬가지고 서독은 야 이게 기회다. 통일 우선주의로 나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무슨 양보를 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꼭 통일을 하자. 그래서 과감하게 영토도 양보를 하고 그 다음에 소련에 대한 어마어마한 경제적 지원도 하면서 통일을 쟁취해낸 거죠. 그 과정에서 저는 독일의 콜 총리의 아주 그 각고의 노력이 성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그래서 프랑스, 영국, 소련을 다 설득을 하죠. 그래서 통일이 됐습니다. 그 과정이 결코 간단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북한의 급변 사태가 일어나면은 우리가 이제 북으로 확 올라가 가지고 남북 통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러시아는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일본은 이미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서 여러분 통일을 승인을 했어요. 남한 주도의 통일을. 그런데 중국은 끝까지 반대할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걸 극복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독일이 그 기회가 왔을 적에 통일 우선주의로 가가지고 통일을 했듯이 우리도 그런 기회가 오면은 물불 가리지 않고 반드시 통일을 이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